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놓고 또 배틀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거듭 밝힌 것인데요. 여기에 한술 더 떠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막가파식 태도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와 안타라 통신 등의 보도가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위란도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에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에게 자국의 무기 구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는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뮬란도 장군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시엔사무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무라트 장관은 지난해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5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1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민항급은 33만 76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13만 20억 원을 추가 납부해 분담금이 다소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만 9,807억 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안 내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2011년과 2015년 계약 당시 위약금 등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분담금을 2번 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이런 계약 조건을 악용해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서 무기 구입까지 요구하는데도 허술한 계약 때문에 우리 군과 방사청은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가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 10월 열리는 서울 ADX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제기가 제때 출고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세우고 있는 핑계는 자국의 경제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속셈은 일단 분담금을 깎고 완납 기한은 201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추겠다는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하원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29개의 전투기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분담하는 만큼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영기업인 PKI가 KE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할 권리를 한국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담금이나 둘째, 분담금 지급 기한을 201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 셋째, 한국으로부터 129개의 전투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계약 개정. 넷째,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에 공헌한 만큼의 지적재산권 보장. 다섯째, 인도네시아 정부가 캐펙스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FX 전투기를 판매할 권리. 여섯째, 개발 후 양산장을 기존 48대에서 16대로 감축. 이 제안은 모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에 비해 과도하게 양보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태도.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분담금을 미루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세계 4위이고 GDP는 아세안 국가 중 2위, 세계 16위입니다. 환율이나 무역 수지처럼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는 요인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지요. 인도네시아가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재협상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국방비는 상당히 늘릴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가 인도네시아의 이중성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세계적 정보 분석 업체인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까지 국방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36%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액수로는 72억 달러에서 909억 달러로 증액되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국방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은 바로 KEFX 기관과 겹칩니다. 제임스가 예상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세는 구매와 연구 개발 모두 답이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예산 압박이 완화되면서 2020년 이후부터는 국방 예산이 예전의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케인스 보고서는 남중국해에 나타나지도 분쟁 연안을 해적 테러 추종 단체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처해야 할 군사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고정익 회전이 군용기 및 다양한 수상함 잠수함 육상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보고서에 언급이 됐는데요. 제임스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기 공급 국가로 한국, 러시아, 미국, 유럽 국가들을 꼽으면서 향후 인도네시아는 이 국가들에서 벗어나 터키, 브라질, 중국, 호주, 벨라루스, 체코 등으로 수입 국가를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예측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보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장군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협상을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 관련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부담이 덜해지도록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받는 기술을 더 늘리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술한 계약과 자국의 경제 상황을 내세워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뽑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안에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관련 항목을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을 최대한 버티고 안 하다가 한국과 재협상을 1년 안에 마무리 짓고 새로운 계약 조건에 2019년 중반 혹은 말부터 분담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문제는 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 계약을 맺은 주체가 카이이기 때문인데요. 정상회담에서 재협상 요청이 이루어졌고 정부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작 재협상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 곳이 카인 것이죠.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작 중요한 결정을 업체에 떠넘긴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가 차일피일 시간만 끌 경우 카이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공군은 노후 기종인 F4, F5를 최대한 오랫동안 운용하면서 2020년대 중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무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력화 일정이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KF-X 사업의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에 버크헤드가 공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버크헤드는 전투기가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부터 항공기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하죠. 상세 설계 검토가 끝나는 9월에는 전체 설계 도면의 8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을 확정한 FX는 기본 시제기를 만들고 여기에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정대로라면 2021년 시제 1호기를 출고한 후 22년 초도 시험 비행을 거쳐 26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반면 국내 중소기업이 AES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부품은 갈륨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화갈륨 트랜지스터란 돌아가려면 실리콘보다 고가 고열에 강한 와이드밴드 소재인데요. 신호 변환 속도가 빠르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도 적고 고주파 이동통신 시스템이나 자동차용 전력 시스템에 적합하죠. 실리콘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가량 저항이 낮아 크기는 작으면서도 기존 디바이스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륨 트랜지스터는 가격이 비싸 그간 군사용과 인공위성 등 제한된 영역에 쓰는데요. 최근 사이버 시대를 맞아 통신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들어갈 트랜지스터는 미국, 일본의 소수 기업만 보유한 첨단 레이더 관련 핵심 부품입니다. 갈륨 트랜지스터는 AES 레이더 송출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부품인데요. 특히 로키드마틴의 기술 이전 거부로 민관 합동으로 개발에 들어간 AES-A 레이더 개발을 가속화하고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품은 AES-A 레이더뿐만 아니라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는 5G 통신 시스템 구축에도 필수 부품인데요. 때문에 군수, 민수 산업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산지뢰 관련 트랜지스터를 적용한 한국산 첨단 무기는 수출에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개의 FX 전투기는 조종사가 직접 탑승해 조종하는 마지막 기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기술 선진국이 앞다퉈 개발에 뛰어든 무인 전투기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 전투기의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이 아니면 항공우주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없기 때문이죠. 무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 골격을 이루는 무기 체계는 국산화가 바람직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련을 딛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플렉스 사업 관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처럼 느리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K-플렉스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찬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